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팔풍에 시달리는 임대사업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지금 세파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계십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아니, 무슨 취득세, 뭐 재산세 이거 감면 다 해주고 대출도 뭐 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세대 다 가고 뭐 도시생활용 주택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문을 열어줬다 이거요. 그러니까 탈까 말까 하니까 아이 빨리 타라 이렇게 여기서 막 자꾸 빨리 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운전기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빨리 타세요 해가지고 탔단 말이에요. 혜택을 준다 하니까 탔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슉 가다가 예? 이제 다음 정거장에 왔어요. 다음 정거장에 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 이렇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 돈 더 내라고 버스비 더 내세요.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여기 타라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탈까 말까 하고 왔는데 어? 아니 당신들은 감면 그동안 세금 아니 요금을 감면 받았는데 나는 그런 거 용서 안 하겠다고 그 제대로 내놓으라고 더 주라고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내리라고. 어? 아니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어딨냐 이기죠. 아니 버스를 타라 해가지고 탔는데 운전기사가 바꿔졌다고 운전기사가 내리라고 하는 게 그 어딨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막 이렇게 뭐를 막 수시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빨리빨리 안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막 급박하게 뭐를 하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이 팔풍이라는 거는 바람풍자잖아요. 바람풍에 막 이렇게 그냥 파도가 치고 풍랑이 쳐가지고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제정신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밤잠을 못 자고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죠. 지금 재산이 이게 임대사업자 보고 이렇게 혜택 다 줄여버리고 다 하겠다는 말은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재산 내놔라. 팔아라. 팔면은 어차피 우리가 세율 높여놨으니까 그걸로 다 가지고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당신들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놔야지.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막 박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버스 안 탄 사람들은 저 버스 빨리 해서 버스에서 끌어내려라.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이렇게 하면서 어? 어? 하면서 칭찬받아 가면서 묵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냐 이거 아닙니까? 이제 임대사업자들께서는. 아니 룰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룰대로 해야지. 룰이 무슨 뭐 소급을 해 가지고 어 저번 정거장에서 직전 정거장에서 탔던 사람들은 다 소급해서 내리라고 하는 말은 뭐 무슨 뭐냐. 지금 타는 사람들 외에는 다 내리라 이렇게 하고 지금 타는 사람들은 요금 더 내라 이렇게 하고 말이 되는 소리냐. 예? 라고 이제 지금 볼멘세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5% 이제 임대료 이제 5% 이것도 이제 과태료를 또 매겨 가지고 과태료를 막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매기고 500만 원 있고 1,000만 원 있고 막 이런 세 종류로 매긴다 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를 또 이제 걸렸을 때 과태료 위반 상황이 됐으면은 말소를 해 버릴 거 아니냐. 말소할 수 있으니까 말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혜택 안 주려면 말소시켜 버릴 거 아니냐. 지금은 이게 전체가 50만 명에서 50만 명에서 70%가 이게 걸렸다고 하니까 이 70%를 그냥 다 말소시켜 버리면은 무슨 뭐 지금 보완 대책 해 가지고 그래도 단기 내 말 들으면 단기로 이렇게 원상 복구하고 그다음에 단기로 좋게 테러 열어놨으니까 그나마 그걸로라도 혜택 봐라. 양도세하고 내가 종부세는 조금 추징은 안 할 테니까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려고 해도 아이 과태료 위반이다 해 가지고 말소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막말로 말해서. 왜냐하면은 아이 소급해 가지고 입법해 가지고 뺏어 버리는 판인데 이거를 못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죠, 의구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자진 신고도 전부다가 이제 "이거 신고해라. 자진 신고 6월 30일 일까지 신고하라." 해 놓고 나서 신고했더니 뒤통수 때려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과 초조와 불안감이 존재하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죠. 왜 지금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룰이 없잖아요. 그냥 막 갑자기 소급해 버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이렇게 보면 전월세 전환율이다 있잖아요. 그럼 앱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0.5니까 플러스 이제 3.5를 더해 가지고 결국은 4로 해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4%로. 그런데 이거를 2%로 줄여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게 2.5가 돼 가지고 계산도 안 돼요. 이거는 3.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앱이 계산하게끔 돼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애당초 계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 전세 안 하고 이제 월세로 다 바꿔 버리겠다 하니까 '아 그러면 좋아. 우리가 2%를 낮춰 버리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머리 꿍수 쓰면 증여로 빠져나가겠다 그러니까 증여취득세 12%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뭐 못 나가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놓고 지금 울타리에 틈이 있는 거는 다 막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땜빵을 다 해 버리고 못질 쳐 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가지 마라 이거요. 그러고 나서 두드러 맞아라 이거 아닙니까. 올가미를 우리가 세울 테니까 그 올가미에 걸려 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밤잠을 못 잘 수 있죠. 언제든지 내가 올가미에 걸려 가지고 끌려 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가 이제 또 보증보험 가입이 있더라고요. 보증보험 가입은 이게 또 이제 저는 오늘 처음 말하는데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그 사용 승인 신청 그 이전에 이제 가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 규정은 없어요. 과태료는 없는 대신에 벌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칙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 내가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 가지고 이제서야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나 처벌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평생을 성격상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최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성격상 그거를 뭐를 요령을 부르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 있느냐. 70 넘은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투기를 했느냐.' 이렇게까지 의무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살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안 한 거죠. 지금 이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더가 내려오면은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전투를 하듯이 '저 고지를 점령해라.' 라고 하면 그 고지 점령하는 마치 전투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책 내는 것 보면은.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룰이라는 게 우리가 법이라는 걸 내놓는 것이 20-30 년까지를 보고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20-30 년이 뭐예요 지금 뭐. 한 달도 못 가 가지고 보완 대책 내놓고 3일 못 가면 뭐 또 뭐를 내놓을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욕을 얻어먹는 것보다 박수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재미로 그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 이익 계산이 있다라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까지 비 오는 날 가 가지고 집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회를 하는데 뭐 500에서 1000명 모였는데 전경 뭐 거기는 경찰들이 그렇게 더 많이 나왔더래요. 수십 대가 나왔더래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소급 뭐지 5년 안에도 혜택 주겠다고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책 보완 대책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만큼 이제 거칠게
거친 말은 올가미를 안 씌우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거였냐면, 이제 시행령 이제 9월 달에 할 거 아닙니까? 9월 달에 뭐 예정이 돼 있으면은, 지금 이제 7월 10일 05시 59분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이 이후에 한 것들은 일단은 장기로는 전환을 해 준대요. 장기로는 처음에는 막았다가 이거 전환은 되는데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완 대책으로도 이거는 우리는 세제 혜택 안 줘볼란다. 그러면 세제 혜택 안 주는 것이, 기존에 내가 그러면 4년 단기에 가지고 있던 양도세 그 세제 혜택까지도 없애버리는 거, 안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있고요. 그러면 장기 전환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021년 12월 달에 이제 종부세 나오면은 이것 가지고 이제 막바로 이제 불복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전환을 하게 되면은 하면서 이제 이쪽에 이제 민특법하고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위헌 준비, 헌법소원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 헌법소송을.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조세 불복이 들어가야겠죠. 그러고 나서 같이 개정된 조특법령이나 이런 게 소급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현행법으로는 무조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손 볼 거 아닙니까? 소급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부칙에다 넣어가지고 소급하는 그 규정을 넣을 거예요. 양도세, 소득세법령이나 종부세령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거 위헌이다, 위법이다, 라고, 모법에 위반됐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게 장기 전환을 할 거냐, 단기로 놔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럼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전환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또 고민이 있죠.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따져가지고 납세 의무자가 선택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언을 구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법을 말을 하죠. 법을. 제가 민특법을 말을 하는 게, 세제 혜택은 세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특법하고 세법을 혼용하면 안 돼요. 민특법 세무관서는 민특법을 신경 안 써요. 그냥 세법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민특법이 뭐가 자동 말소해 가지고 뭐 더 안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민특법을 가지고 뭐를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하시든지 헌법 소송을 하시든지 그 자체를 가지고 다퉈야지, 세법은 세법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8년에서 내가 이제 이게 8년에서 조금 더 하면 나는 10년 할 건데 왜 8년짜리 아파트를 없애버려 가지고 내가 10년으로 할 수 있는 70% 장독공을 못 받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우리도 주라. 에? 그러니까 우리가 2분의 1 그 충족하고 자진 말소할 테니까 이것도 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제 말에 막 이렇게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서를 하시면서. 근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물론 이제 지금 돈이 달려 있기 때문에, 돈이 달려 있으니까 돈에 집착해서 그렇게 흥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바람이죠. 팔풍의 바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착을 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그러면서 오늘 영상 이거 별로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국교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를 따지는 거는 저하고 하실 필요가 없고 국교부 장관하고 하셔야죠. 그 민특법을 왜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죠. 저는 객관적으로 법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린 거잖아요. 내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대가를 받습니까? 뭐를 돈을 받습니까? 이익을 취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달이라고 제가 말을 할 뿐이에요. 제가 세법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 봐서. 그러니까 달이라고 제 견해를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사람은 참 고맙다라고 하고 참 도움이 됐다고, 어떤 사람은 혹평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달이라고 한 걸 가지고 본인이 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분은 달이라고 한 거고 어떤 분은 해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 각자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람에 시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 시달려 버리는 거예요. 경계에 이렇게 딱 시달려 버리니까 바람이 한번 불어내니까 이 이익이라는 거에 시달려 버린다 이거. 내가 이익이 되면은 뭐든지 좋은 것이고 좋은 말로 들리고 이게 이제 새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새가 되면은 이익이 손실이 나면은 이게 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 말이 뭐 무슨 소리하고요. 이게 시비를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비를 따지는 거는 저하고 하실 일이 아니고 국교부 장관하고 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들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러죠. 스트레스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제 정부의 앞잡이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계곡에 나가서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주말마다 이렇게 찍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왜 돈에 집착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힘들어요. 건강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 잃어버리면은 돈이라는 것도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뺏길 수 있고 함부로 이거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 그 손실을 생각하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딱 그러죠. 그러더라도 우리가 빗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계곡물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욕하고 집착한다 해 가지고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부동 부동의자라고 하잖아요. 부동. 예? 그냥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 이거요. 항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은 또 시절의 인연들이 또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해결책이 그래서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팔풍이라는 말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내 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이익도 중요해요. 타인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급해서 뺏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타인의 고통을 주고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시비를 따지고 선악을 누가 따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 그러기보다는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일단 나 자신이 내가 왜곡되게 이렇게 보는가? 내 이익에 너무 집착해서 세상을 이렇게 왜곡하게 볼 수 있는, 제대로 못 보는가? 일단 그런 거를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다. 다 이런 경계를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게 그게 이제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참으면 된다. 참으면 오로지 참으면 된다. 참으면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득해야 된다. 진득해야 된다. 그 말을 그래서 진득해라. 진득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분노하면은 뭐가 행복해지겠느냐. 안 그래서 거예요. 행복해지겠느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독소를 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확 감정 한번 저질러 놓으면은 그게 행복하시냐.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후련하시냐. 그게 다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위에서 붕붕 떠다는 것이다. 누가 그거를 인정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뭐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재산은 못 가지고 가요. 예? 아무리 지킨다 해도 시절의 인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번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팔풍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순경계가 있고 가다 보면 역경계를 살아요. 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팔풍이
보면은 이익이 있으면 너무 좋죠.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우쭐하죠. 사람들이 다 해 주니까 와 가지고 막 친근한 척하고 그러면 막 우쭐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3 세들이 그냥 뭐 돈 쓰는 고통밖에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강방진 것들이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권세가 이렇게 높은 직책에 올라가 가지고 명예가 생겼어. 예? 명예가 생기니까 또 우쭐해요. 우쭐하거든요. 그 직책이, 예?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조직이 수장이 되면은 이게 벌써 머리에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요. 그럼 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기부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쭐하게 된다 이겁니다. 좋죠. 그리고 또 남이 나를 면전에서 탁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게, 예, 그러지 않습니까? 칭찬해 주면 너무 좋죠. 아부는요, 남이 할 때는 아부라고 하고 누가 이제 내가 당하는 사람, 아부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아부가 아니죠. 저새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즐거우면은 뭐든지 좋죠. 편하면 좋죠. 예? 편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뜬구름이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 뜬구름이 돼요. 뜬구름. 예? 뜬구름이어 가지고, 예? 허하다 이겁니다. 예? 다 뜬구름이다. 뜬구름에서 붕붕 떠다닌다.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래요. 이 순경계가 불행의 씨앗이다 이겁니다. 불행의. 왜? 사람이 붕붕 떠다니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쏠렸다 바람에 쏠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풍랑을 만나면 풍랑에 그냥 막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심을 잃어버린대요. 본심을 이렇게 붕붕 떠다니다 보면 본심을 잃어버리면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주도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이게 보면 타인의 이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타인한테 내가 보이는 우쭐함, 이거예요. 이게 순경계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의 이목을 보고 내가 산 거예요. 내가 내 식대로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을 살아도 종처럼 사는 거죠. 이런 머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으로 살아놓고 또 이렇게 우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착각이라고 하고 전도몽상이라고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다. 이런 인생들은 다 허망하다 이겁니다. 누구 하나가 이 사람한테 참 저 사람 애석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죽을 때 다 누구 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경계는 이제 세해하잖아요. 세해하면은 이게 손실이 나오면은 얼마나 재산이 있다가 이렇게 진짜 임대사업자 소급 혜택해가지고 재산 다 뺏어버리고 양도세를 올려가지고 다 양도세를 해가지고 막 무지막지하러 뺏어버리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막 80%까지 넘어가잖아요. 예? 72%에다가 플러스 7.2 지방소득세 하면은 80%가 넘잖아요. 그거는 양도소득세로 80% 넘으면 이제 국가가 다 가지고 가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 감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수순대로 어디로 가겠어요? 다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실이 났다가 가지고 막 이렇게 상심하고 풀이 죽으면은 그러면 그것도 내가 그냥 막 붕붕 떠다니는 거죠. 그렇잖아요. 풍랑에 떠다니고 그러면 그거를 고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의도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런 거에다가 그 사람들 위하라고 풀이 죽어 지내냐 이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얘가 남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아하라고 남이 나를 인정을 안 해 주면은 무시하고, 예? 그러면 헐뜯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고자 자꾸 내가 해야 될 말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 공직자들은 한 직책 올라가기 위해서 검은 것도 희다고 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도리가 있는데
도리를 저버리고 산다 이거. 내 양심이 있고 양심을 저버리고 산다. 그러니까 양심을 저버리고 사니까 흉측하다 이거. 그러니 흉측한 사람들이 직책이 높아져 봐야 뭐 하겠느냐. 그런데 그런 흉측한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면 국가기강이 어떻게 되냐? 무너지고 문란해진다. 그러면 누가 고통을 받느냐?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그 국민 중에 임대사업자도 국민이잖아요. 없는 사람만 국민이 아니죠. 왜? 있는 사람은 그만큼 없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유가 나왔지. 유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래도 출발선은 다 자기 인연법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 자체가 평등인 겁니다. 다 인과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자작자수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내가 금생에만 태어났습니까? 세세생생 전생부터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다 복을 지었기 때문에 자작자수 해가지고 또 금생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평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획일적인 평등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인과법을 저버리는 거죠. 그런 이 평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 헐뜯는 거. 막 헐뜯어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이게 막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은 싫은 소리 들으면 엄청 얼마나 안 좋아요. 솔직히 좋은 소리 듣고 싶지 면전에서 나를 무시하는 싫은 소리 하면은 화 안 내겠어요? 당연히 화나죠.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큰 소리 나오고 진짜 쌍소리 나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그거를 부동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막 찾아다니잖아요. 어떤 분은 종교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에 불과한 분들이 많은데 진짜로 절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종교를 가도 마루종자잖아요. 그런데 종교에 또 매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취해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 구속으로부터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천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게 매여버리면은 주객이 전도된다니 그런 걸 보고 또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면전에서 싫은 소리 듣는 거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모가 이런 소리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윗분이 토사구팽 시켜버리는 거죠. 토사구팽은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참모는 싫은 소리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다. 현실은 그래요. 현실. 그러니까 윗분이 부동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여여한 이런 정도의 군자가 돼야 되죠. 도인이 돼야 되고 현자가 되면 가능한데 중생밖에 범부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싫은 면전에서 싫은 소리 하면 당연히 죽죠. 안 그렇습니까? 토사구팽 당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부분 보면 이렇게 현실을 보고 이제 처세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로병사가 다 이게 고통이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늙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또 에벨리고라고 하잖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도 진짜 이게 또 고통이잖아요. 에벨리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를 구하고자 하는데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통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그리고 원수진 사람하고 어떻게 됩니까? 원수진 사람하고 원증 만나는 고통. 그러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자잖아요. 이런 게 고통 아닌 게 없어요. 고통 아닌 게.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경계를 만나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분노부터 해요.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로 막 노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평생 노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노하다가 끝난다 이겁니다. 기력이 떨어지니까 성질을 못 낼 뿐이지. 그러면 이 인생이 결국은
자기가 인생을 산 게 아니다. 그런 삶은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인공이 돼 가지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남이 이목을 하고 분노나 하고 이렇게 쓰면은 뭐 경계에 시달려 가지고 자기가 살았다고 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슴이 산 거죠. 머슴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평생 머슴으로 누구의 종으로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이제 그렇게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본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순경계인데, 이 역경계는 참고 하다 보면 이 고통을 넘어가 버린 이 경계에 부동하고 여예하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 본성이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그렇게 참 밝고 뭐 더 닦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뭐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환하게 본다면요 진짜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역경계 이 자체를 즐겨해야 된다고 하죠. 현자들은 외롭고 적적한 거를 싫어하니까 자꾸 돈 벌려 하고 배설 하려 하고 막 이러는 거, 바쁘게 사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근데 외롭고 적적한 거를 즐기면요 자연하고 호흡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면에서 이 다이돌핀 나오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혼자 이렇게 있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하고 되면은 그 자연이 주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바람 소리도 있어요. 바람 소리도 있고 바람이 와닿는 느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30대 초반 때 이제 어디 그 뭔가를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젊었으니까 뭐 절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할 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지고 뭐 이렇게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걸 밤새 내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보니까 아침에 딱 이렇게 밖을 보니까 환하게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시고 그 밝은 빛, 그 순간을 볼 때 그 느낌을 지금도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결국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몸을 많이 쓰는 그런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만 이렇게 아름아름 하는 그런 지식은 우리가 착하게 살으라 해봐야 그 이상 아는 게 없대요. 그 이상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천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팔풍의 경계에서 흔들려 버리면 그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착하게 산다는, 실천한다는 게 엄청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팔풍의 경계를 꼭 한 번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건강을 챙기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여유를 한 번씩이라도 의식을 하면서라도 좀 여유를 더 가지시고 일단은 좋은 세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